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6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16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비비와 닮은 누군가를 보고 있는 이무입니다. 이는 예전부터 말했던 내용인데 이 여성은 네페르탈리 릴리로 추정됩니다. 물론 비비와 릴리가 같은 모습이라고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1023화의 표지에서 비비는 백합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합의 영단어는 릴리입니다. 즉 비비는 릴리를 상징하는 백합 주위에 서 있었는데 1023화의 제목은 판박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분명한 건 릴리 초성화가 나온 이후 비비의 실종 포스터가 나온 건 릴리의 모습이 비비와 같다는 떡밥으로 보이죠. 즉 이모가 과거 비비를 원한다는 대사를 한 이유는 비비는 릴리와 판박이기 때문이겠죠. 개인적으로 이무에게 천력인 남성에게 붙는 세인트 성이 붙은 걸로 보아 이무는 릴리를 짝사랑했던 거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스튜시와 에디슨의 대화입니다. 스튜시는 에디슨에게 말합니다. 카쿠를 놓아줘도 돼. 그들은 벌을 받을지도 몰라. 스튜시는 베가펑크의 명령에 따라 CP를 배신했지만 카쿠와 루치를 진짜 동료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또한 현재 카쿠는 루치와 스튜시가 모두 자신을 배신한 줄 알았지만 모두 카쿠를 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나도 죽은 플래그라 카쿠, 스튜시 둘 중 하나는 죽을 것 같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마더 플레임이 고대병기의 동력이라고 말하는 베가펑크입니다. 이로써 확실해지는 건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에 사용한 건 마더 플레임을 이용한 고대병기입니다. 다만 플루토는 와노쿠니에, 포세이돈은 시라우시인 만큼 이무가 사용한 건 우라노스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베가펑크는 고대왕국의 동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1067화 속 베가펑크는 자신이 고대왕국의 동력을 재현하지 못했고 철거인 역시 동력이 없어 움직이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베가펑크는 고대왕국의 동력,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철거인이 움직이는 건 니카의 심장소리가 아닌 베가펑크의 동력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루피가 처음 베가펑크를 만날 당시에 베가펑크는 철거인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베가펑크는 철거인에 마더플레임을 넣어 움직여보려는 실험을 하고 있던 거 아니었을까요? 즉 철거인이 니카의 심장소리에 움직였다기보다 당시 마더플레임에 의해 움직이던 철거인이 우연히 작동한 거라는 거죠. 물론 철거인은 니카의 심장소리가 동력일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 본다면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플레임으로 움직였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아마 베가펑크가 동력을 재현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마더플레임이 성공인지 아닌지 실험해보지는 않았으며 이를 철거인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가설이 맞다면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건 고대왕국의 동력 마더플레임을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인데 레드오크를 쓰는 루피, 디아블 잠브를 쓰지 않는 상대의 불도 물속에서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철거인 혹은 주 고대무기는 루피 상대가 만든 불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고대병기를 후세에 물려주려던 조이보이입니다. 베가펑크가 말한 것처럼 과거 세계는 고대병기로 인해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도대체 조이보이는 왜 세계를 바다에 잠기게 할 수도 있는 고대병기를 남겨놓은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물을 막을 수 있는 건 고대병기밖에 없었다. 현재 오로성은 카이도 빅맘보다 더 강한 폐양색, 카이도 빅맘보다 더 강한 내구력 등 이들의 강함은 사황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낱 이무의 수하일 뿐이죠. 저는 현재 오로성의 후왕 문양이 악마의 상징 문양과 같다는 점, 이무의 외형적인 특징으로 보았을 때 이무는 용으로 추정되는데 용이 악마의 상징이라는 점으로 보아 이무와 오로성은 악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무기력 섬에서 주민들이 수장족에 보복을 하기 위해 오로성의 문양과 같은 걸 그리며 사탄을 소환하려고 한 걸로 보아 20인의 왕들은 800년 전 거대한 문명을 가진 왕국을 이기기 위해 지옥에서 오로성과 이무를 소환한 게 아닐까로 추정하고 있죠. 즉 이무와 오로성을 지옥에서 꺼내며 20인의 왕국이 고대 문명을 가진 왕국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건 이무와 오로성의 힘은 고대 문명을 가진 고대 왕국을 이길 정도의 힘이라는 거겠죠. 즉 조이보이는 지옥에서 악마인 오로성과 이무를 이기기 위해서는 고대 무기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았고 이무와 오로성을 제압할 방법이 고대 무기를 남겨놓은 게 아닐까라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고대 무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현재 고대병기는 고대 왕국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만큼 고대병기는 800년 전 왕국의 무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무가 우라노스를 갖고 있는 만큼 이무가 고대 왕국으로부터 우라노스를 뺏은 걸로 보이죠. 즉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대병기밖에 없다는 걸 조이보이는 알았고 이를 위해 남겨놓은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고대병기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원피스의 결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레드라인을 파괴하고 올블루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당시 이를 위해서는 고대병기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다만 현 상황에서 고대병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해수면이 상승하며 세계가 잠길 걸로 추정됩니다. 말 그대로 원피스 세계관은 육지 하나 없이 바다만 있는 올블루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고대병기로 레드라인을 다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닌 조이보이가 적절하게 사용하길 바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대병기를 후세에 남겨놓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조이보이는 왜 고대병기를 후세에 남기려고 한 걸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있는 센고쿠와 추루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이들 바로 옆 장면에 있는 배입니다. 이 배는 추루의 배입니다. 즉 센고쿠와 추루는 추루의 배에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센고쿠는 1082화에서 티본 대령의 소식을 들을 당시에는 해군 본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역에서 은퇴한 센고쿠가 무슨 일을 계기로 추루의 배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자신의 동기 가프가 검은소매 적단에게 납치된 소식을 듣고 가프를 구출하러 가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센고쿠가 전선에 복귀했다는 떡밥이 있다는 겁니다. 957화 후 센고쿠가 록세 적단에 대해 설명할 당시 센고쿠의 옷 뒷면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약간 가려져 있지만 애니에서는 글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글자는 은퇴이죠. 그런데 이후 1082화에서 센고쿠의 옷 글자가 다시 달라지는데 그 글자는 정의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는 오다센이 센고쿠를 다시 전선에 복귀시킨다는 떡밥이 아니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센고쿠가 검은세미 적단에게 가는 과정에서 티치에게 괴멸당할 로우를 발견하고 센고쿠가 로우를 돕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분노하는 아카이누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세계정부의 진실을 알게 되면 아카이누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건 아카이누가 오하라의 학자들을 학살한 이유는 세계정부가 오하라를 악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베가펑크에게 세계정부의 진실을 들어도 아카이누가 당장 배신하진 않겠지만 마지막에는 세계정부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배신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나스조로가 해방시킨 CP를 먹어버리는 주피터입니다. 나스조로는 꺼림직한 생명 반응이라며 CP를 해방시켰는데 이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꺼림직한 생명 반응이 신경 쓰여 이들을 해방시킨 거였던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철거인에 전보벌레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요크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가펑크는 철거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왔던 만큼 이때 전보벌레를 넣었던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앞선 가설인 철거인에 베가펑크가 마더플레임을 넣었다는 가설을 종합해보자면 당시 베가펑크는 마더플레임이 없어지며 루루시아 왕국이 파괴된 걸 확인하고 베가펑크는 자신이 고대 왕국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들켜 이제 세계정부가 자신을 죽이려 올 것을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철거인을 부활시키기 위해 마더플레임을 철거인 안에 넣고 그리고 어떤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는 철거인 안에 전보벌레를 넣었던 걸로 보이죠. 더 나아가 베가펑크는 철거인에서 나올 때 워프를 사용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베가펑크가 철거인에 들어갈 때도 워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철거인 안에 있는 전보벌레를 빼내기 위해서는 철거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철거인은 아무것도 안 통한다며 엄청난 강함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들 오로선과 철거인의 싸움이 나올 거로 보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모든 걸 안 로저의 적단이 왜 안 움직였는지에 의아해하는 베가펑크입니다. 사실 이는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로저는 라프텔에서 모든 걸 안 뒤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랐어.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는 떡밥으로는 공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프텔에서 모든 걸 본 오뎅은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후의 세계에서는 아마 대해를 가를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즉 20년 정도 지나며 거대한 싸움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온다. 오뎅이 20년 후라고 말을 한 이유는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예언을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20년 후 고대병기가 다시 나타나는 날
고대병기를 둘러싼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한 것으로 보이죠. 오뎅이 전쟁을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해왕류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프텔에 무언가 적혀 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고대병기의 중요성에 대해 적혀 있었을 겁니다. 25년 전 과거 해왕류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태어나는데 10개, 크는데 15개, 총 25년 뒤라고 이야기했죠. 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뎅은 고대병기의 탄생이 20년 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로제 적단은 자신들이 움직이기에는 고대병기가 부활하지 않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조이보이가 후세에 고대병기를 남긴 이유는 어떤 역할이 있어서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